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셨나요?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일도 있으셨겠죠? 오늘 금요일이라 마음이 좀 편안할 것 같아요. 네, 조금 저도 피곤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책을 읽어보고 자려고 합니다. 제가 저녁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음, 책 읽어주는 그런 사이트를 들으면서 잤는데요. 지금은 방법을 바꿔서 제가 읽은 글을 들으면서 잠들곤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마음도 추스리고 잠도 자는 용도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부처님 말씀 108가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만남으로 자란다. 올바름을 지키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슬기로운 사람을 우러르고 떠받들어 사귀고 가까이 지내며 섬겨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을 고를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떻게 맞을지는 뜻대로 고를 수 있다. 내가 고르고 익힌 열매가 바로 나이다. 어제 올바른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 또 새로이 선택하며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야 한다. 우연한 스침은 있어도 우연한 만남은 없다. 만남이 결을 이룬다. 물이 논에 들어 별을 살리고 산에 들어 푸나무를 살린다. 이처럼 뜻 맞는 사람들이 만나 비벼대며 서로를 빛내며 한 결을 이룬다. 서로 스미는 일이다. 사람은 만남으로 자란다. 사랑하는 아가 살아남으면 떠올려다오. 어머니가 외동아이를 보듬듯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보듬으라. 2008년 중국 스촨성에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 세기 8.0. 8만 6천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간 아픔이 없다. 지진이 일어난 다음 날 구조에 나선 대원들 앞에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 아이를 지키려고 양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무너지는 건물을 온몸으로 받아낸 어머니가 있었다. 왼추 안에 살던 위만만 씨. 이 사람은 척추가 부러져 죽어가면서도 24시간 동안 몇십 톤이나 되는 흙더미를 온몸으로 버텨내며 사람 지붕을 만들어 2살짜리 딸을 살려냈다. 아기를 덮은 담요 안 손전화에는 사랑하는 아가 내가 살아남으면 떠올려다오. 엄마는 널 사랑한다. 고 적혀 있었다. 사람을 돕겠다는 것은 잘못이다. 여느 사람이 붓다인 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 돕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다. 성철 스님 말씀이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게 행복. 애쓰고 주의 깊고 삶이 맑고 사려 깊으며 알맞게 멈출 줄 알고 깨어있는 참다운 사람은 빛난다. 행복, 누구나 좋아하는 낱말이다.
그러나 행복이 무엇냐고 물으면 선뜻 입을 열기 어렵다. 나는 살아있음을 느끼는 게 바로 행복이라고 여긴다. 여러 해 전 스마트폰 길찾기를 따라 간판과 스마트폰을 이어보면서 새로 문 연 옷가게를 축하하러 찾아가는 길. 튀어나온 보도블록이 발부리에 채워 넘어지는 바람에 인대가 끊어져 오래 고생했다. 처음에는 아픈 줄 몰랐는데 무릎은 8달이 넘어서면서 아픈 줄 알고 팔은 한 해를 넘기고야 저렸다. 그때 삶은 아픈 줄 아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빙그레 웃었다. 파랗게 물이 오르는 산, 누릴 수 있음이 한없이 고맙다. 어찌 산에 물이 들 때뿐인가. 꽃이 피면 피는 대로, 여름 깊어 숲이 우거지면 지는 대로, 가을 잎에 물이 빠져 사위면 사위는 대로, 한겨울은 온누리가 하얘지면 하얘지는 대로 와 닿을 때마다 느겁다. 먼저 간 내 목까지 한껏 누리는 삶이 그대로 빛이다. 쓸모없이 주는 넉넉함. 땅처럼 너그럽고 기둥처럼 굳건히 뜻을 세워 흙탕이 일지 않은 호수처럼 맑은 이에게 윤회는 없다. 일본에 가면 나이 1300살을 훌쩍 넘긴 백제 사람들이 지은 절이 있다. 범융사.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지은 집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겐 고구려 화가 담징이 금당 벽화를 그려 넣었다고 해서 낯설지 않다. 이 절 처마 끝이 썩어 처마를 가려고 기와를 벗겨냈더니 놀랍게도 처마 길이가 안으로 60cm나 더 있었다. 목수들은 새로운 나무를 들여 처마를 갈지 않고 있던 처마 썩은 끄트머리를 잘라내고 밀어냈다고 한다. 쓸모없음이 주는 넉넉함. 더욱이 썩은 처마를 잘라내고 대패를 대보니 1300년이 훌쩍 넘은 제목에서 그윽한 향기가 올랐단다. 죽은 지 1300년이 넘은 나무가 고스란히 저 다움을 잃지 않았다. 어진 이와 어울림. 마을이나 숲이나 골짜기나 평지나 어진 이가 어울리는 곳이라면 어디일지라도 즐겁다.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 알아차리고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나 삶은 그 메아리가 크게 울린다. 우리 농산물로 과자 굽는 여자 서정연님과 디자인을 하면서 요리 잘하는 남자 박문식님이 어울려 어저께 문을 연 카페가 있다. 순창 농부의 부엌. 어진 재료만으로 빚은 빵과 과자, 차와 주스를 팔고 한 끼 밥도 파는 곳이다. 팥도 팔고 쌀도 판다. 엊그제 시집간 우리 딸은 하얀 민들레차, 이꽃 저꽃 꽃잎으로 빚은 차를 비롯해 이 집 부부가 산에서 직접 캐어 말린 차는 무슨 차든지 좋단다. 어제 오곡밥 냉이국 구수했다. 오밀조밀 재밌는 이 카페에 15번째 꼬마 평화 도서관이 들어섰다. 서울에서 인천에서 광주에서 옥과에서 누리 곳곳에서 모인 이들이
나날이 말갛게 피어오르는 꼬마 평화도서관 살림꾼 신현주님 말씀에 따라 노래도 하고 유희도 하고 평화로움이 가득한 책을 나눠 읽으며 어우렁더우렁 평화놀이 마당을 펼쳤다. 또 뿌려진 평화 풀씨 하나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거듭 되풀이 하기를. 여성이 지닌 5가지 살림. 여성에게는 5가지 힘이 있다. 첫째, 목숨 낳음이요. 둘째, 농사 지음이요. 셋째는 둘레를 아울러 살림이며 넷째는 아이를 품어 기름이며 다섯째는 스스로 지키는 힘이다. 2015년 4월 19일 중국 일간 차이나 데일리는 대나무 막대기에 서로를 기대며 살아가는 황푸 외구이 노부부 사연을 알렸다. 광시 장족 자치구 허츠시에 사는 이들 부부는 대나무 막대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늘 붙어 다닌다. 30여 년 전 남편이 눈병을 앓다가 두 눈이 멀었다. 그 뒤로 아내는 대나무 막대기를 붙잡고 길라잡이가 되어 앞을 못 보는 남편 눈이 되어주고 있다. 아내 외구이는 21살에 처음 만난 남편은 저를 평생 챙겨주겠다고 말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은 눈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젊어서 남편이 했던 약속은 제 약속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목숨을 낳고 농사를 짓고 가까이 있는 이들과 아이들을 품어 기르고 스스로 지켜나가는 여성이 지닌 힘에는 죽임에 맞서는 살림이 고스란하다. 싸움으로는 평화를 빚을 수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피곤해서인지 책을 읽는데 잘 보이지가 않아서 아마 실수를 중간중간에 많이 하고 있네요. 예, 좀 죄송스럽네요. 예, 죄송하고요. 예쁘게 봐주세요. 즐거운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